자, 우리 전 시간에 자바의 기본 데이터 타입 중에 정수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알아봤죠. 정수 데이터는 네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죠. 바이트, 쇼트, 인트, 롱. 이런 각각의 정수 타입 키워드를 이용해서 변수를 선언하면 그 변수에는 각각의 선언한 타입이 표현할 수 있는 범위의 정수값을 저장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랬죠. 자, 이번에는 자바 기본 타입 중에 문자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자 타입의 키워드는 ch야. 차죠. 요게 이제, 자, 문자는 영어로 캐릭터죠. 그걸 요걸 줄여서 앞에 내자 char 가져와서 이제, 문자 타입 또는 차 타입이라고 하죠. 캐릭터라고 읽는데, 이 책에서는 차 타입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문자 타입 데이터는, 자, 이런 식으로, 소문자의, 대문자의 홍, 가처럼 한 개의 문자를 작은 따옴표로 감싼 데이터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문자 데이터는 자 이런 식으로 한 개의 문자죠. 한 개의 문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호따옴표로 둘러싼 데이터를 의미한다 이거죠. 한글 영문 상관없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홍 해서 호따옴표로 지금 묶고 있죠. 이런 데이터를 이제 자바에서 문자 데이터라고 합니다. 키보드를 문자로 입력하면 여러분 키보드에 보면 다 이제 그 문자죠. ABCD는 아니면 한글 자음 모음. 자, 키보드로 문자를 입력하면 컴퓨터는 해당 문자를 2바이트로 이루어진 고유의 정수로 변환 후 저장하거나 처리한다 이거죠. 키보드로 문자를 입력하면 내부적으로 이제 CPU가 받아서 메모리에 여기 쪽에 2바이트를 할당해서 요 문자에 대한 고유 정수 값을 2바이트에 저장한다 이거죠. 각각의 문자에 대한 고유 값을 유니코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영문이든 한글이든 입력하면 내부적으로 CPU는 사람이 아니죠. CPU는 문자를 각각의 문자에 대한 고유값, 유니코드라고 하죠. 정수입니다, 정수. 정수 값으로 변환 후 처리를 한다 이거죠. 요 유니코드에 대한 내용은 30장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문자는 유니코드로 변환돼서 메모리에 2바이트에 저장이 되는구나. 요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은 문자 타입 변수의 문자 데이터 저장 과정이 되죠. 자 보면 당연히 문자를 입력받아서 이제 문자 타입 변수에 저장하겠죠. 자 변수 선언하는 방법이다. 이제 보면 똑같이 ch1 변수명 써주고 앞에 자 이번에 문자 타입 키워드 차죠. 차로 선언한다 이거죠. 그러면 ch1이라는 문자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가 메모리에 이런 식으로 2바이트가 할당이 된다 이거죠. 자 그리고 대입 연산을 이용해서 문자 A로 초기화를 한다 이거죠. 그러면 CPU는 자 문자 A에 대한 유니코드 97이다 이거죠. 97을 자 요 위치에 저장한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문자 데이터는 차 타입 변수에 선언해서 저장해서 사용한다 이거죠. 그러면 요 문자에 대한 유니코드 즉 고유 정수 값이 자 이런 식으로 CH1에 저장이 된다 이거죠. 참고로 소문자 A에 대한 유니코드는 97입니다. 요거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소문자 B는 당연히 다음 철자니까 1이 증가해서 98이겠죠. 소문자 A만 알면 그 다음에 있는 문자 값은 저절로 다 알 수 있죠. 자 다음은 문자 타입 변수 선언으로 출력하는 예제죠. 자 보면 자 ch1을 차 타입으로 선언했죠. 자 그리고 문자 A 소문자를 저장한다 이거죠. ch2도 차 타입으로 선언했는데 이번에는 가라는 한글을 저장하죠. 자 다음은 ch3, ch4 두 개의 차 타입 변수가 선언했죠. 자 그리고 ch3에는 자 이런 식으로 호따옴표 안에 a, b 두 개의 문자가 지금 들어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문자가 들어간 경우는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호따옴표 안에는 이런 식으로 a, 가 이런 식으로 한 개의 문자만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똑같이 자 여러분들 틀리기 쉬운 경우가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a 한자인데 지금 쌍따옴표로 묶여져 있죠. 우리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쌍따옴표 안에는 문자열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한 개의 문자든 여러 개의 문자든 쌍따옴표로 묶여져 있는 경우에는 문자열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ch4가 차 타입으로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열은 저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 경우는 에러가 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문자는 한 개의 문자가 이런 식으로 호따옴표로 묶여진 경우가 문자 데이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ch1과 ch2를 초기화할 수 있다 이거죠. 자 ch1하고 ch2 출력하면 a하고 가가 출력이 되겠죠. 자 다음은 변수 ch1과 ch2에 저장된 a와 가의 고유 정수값을 출력해 보고 싶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프린트LN에서 ch1, ch2 출력하면 지금 각각의 변수가 차 타입으로 선언돼 있죠. 그러니까 프린트LN에 이런 식으로 변수를 입력하면 자바는 이 변수의 타입에 대한 데이터 형식으로 출력한다 이거죠. A하고 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CH1과 CH에 저장된 문자의 유니코드 정수 형태로 출력하라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 이런 식으로 CH1, CH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정수로 출력하라는 타입 변환이랍니다. 우리 다음 절에서 하는데 미리 쓰는 거죠. 지금 각각의 문자에 대한 유니코드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 이런 식으로 관련 열고 닫고서 int라고 지정해주면 이번에는 A의 유니코드 97, 가의 유니코드 4403이 이런 식으로 각각의 문자에 대한 유니코드 고유 정수 값으로 출력할 수 있다 그죠? 우리 뒤에서 이제 타입 변환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유니코드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미리 사용하는 거죠. 다음 문자를 이용한 예제죠. 보면 자 CH라고 CHO 차 타입을 선했죠. HLL로 소문자로 다 저장했다 이거죠. 당연히 출력하면 헬로가 출력이 되겠죠. 프린트로 출력하니까 옆으로 쭉 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자 프린트에서 CH1에 32를 뺀 값을 출력한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CH1에 H 소문자가 저장됐죠. 내부적으로 H에 대한 유니코드가 저장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32를 빼는 자바는 자 유니코드에 대해서 32를 빼니까 결과값을 유니코드 즉 정수값을 출력합니다. 보면 H에 대해서 32를 빼면 72죠. H2-32 하면 69 이런 식으로 결과값을 정수로 출력하죠. 근데 우리는 31을 뺀 요 값에 대한 문자를 출력해보고 싶다 이거죠. 자, 그 방법이다 이거죠.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다 변수에 대해서 31을 다 뺀 상태죠. 뺀 상태에서 자 갈로라면 먼저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차로 이런 식으로 타입 변환을 하면 이번에는 대문자 HLL로 출력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소문자에 대해서 각각의 대문자의 유니코드는 32를 빼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문자 A는 소문자 A에 대해서 97이라고 했죠. 32를 뺀 값이 대문자의 유니코드가 되겠죠. 자, 요거만 알면 여러분들이 알파벳의 유니코드 값은 다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 타입 바뀌었으니까 다른 섹션에 하겠습니다. 섹션 2를 클릭한 다음 이제 패키지 선택하면 섹션이 나오죠. 섹션 03.ex01이죠. 자, 그리고 클래스. 문자 변수 사용 방법이죠. 자, 그러면 ch라는 문자 변수를 차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선했다 이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A라는 소문자로 초기했죠. ch는 한글로 초기했다 이렇게. ch3도 선언했는데 자 이런 식으로 AB 두 개의 문자로 선했죠. 지금 호따 한편에 두 개의 문자를 사용했죠.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에러가 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호따 한편에는 하나의 문자만 사용해야 된다 이거죠. 지금 CH4는 지금 쌍따옴표로 묶여진 문자로 지금 초기하죠. 그러니까 에러가 나죠. 왜냐하면 자 쌍따옴표로 묶여졌을 때는 한자든 여러자든 문자열입니다. 그러니까 CH4는 차 문자 타입으로 선택됐기 때문에 문자열을 저장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럼 에러가 납니다. 쌍따옴표로 묶여진 문자열은 문자열로 인식한다 이거죠. 문자 변수에 초기하면 에러가 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자 CH를 출력하는 거죠. 실행할 때 자 이런 식으로 실행 버튼을 눌러도 되는데 여러분들 키보드에 단축키가 있죠. 컨트롤 누르고 F11을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실행이 되죠. 자 A가 출력이 되죠. 자 이번에는 CH의 변수의 값을 출력한다 이거죠. 자 실행해 보면 가가 출력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시스템.out.println 이런 식으로 쓰고 아무 값도 안 써주면 그냥 계행을 하라, 줄을 바꾸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번에는 CH1과 CH에 저장된 A와 가의 유니코드를 알고 싶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println에서 CH1, CH2 이런 식으로 입력해서 출력하면 지금 CH1과 CH가 차 타입이니까 자바는 문자로 출력한다 이거죠. 자 우리는 고유 코드를 출력하고 싶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제 타입 변환을 좀 해줘야 된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CH를 int 타입으로 그러니까 CHL이 지금 문자가 저장된 변수인데 그 값을 int 즉 정수로 출력해라 유니코드로 출력해라 그런 뜻이죠.
실행해보면, 자, A의 유니코드는 97이다, 이거죠. 자, 이번에는 CH의 유니코드. 한글 가죠? 4403이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문자에 대한 유니코드를 한번 출력해 봤습니다. 요, 타입 변화는 우리가 뒤에서 이제, 학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미리, 각각의 문자가 저장되면, 각각의 문자에 대한 유니코드로 저장한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미리 사용하는 거죠. 다음은 헬로 소문자를 헬로 대문자로 변환하는 예제죠. CH1부터 CH5까지 선언한다 이거죠. 각각을 H 자, 이런 식으로 CH1에서 CH5까지 차 타입을 선언 후 HLL로 소문자로 초기했다 이거죠. 자, 각각을 출력해 본다 이거죠. 프린트로 출력하죠. 그러니까 옆으로 쭉 놔야 되죠. 출력해보면 HLL로 소문자로 출력이 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대문자로 한번 출력해보고 싶다 이거죠. 자, 출력해보면 각각의 소문자 유니코드에 대한 32를 뺀 값이 출력이 되죠. 근데 우리는 대문자 헬로가 출력이 되길 바라죠. 자, 이런 식으로 차 타입 문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값을 단순히 빼주면 32를 뺐으니까 정수로 변환해서 이런 식으로 출력해 준다 이거죠. 우리는 다시 각각의 뺀 결과에 대한 문자로 출력해 달라 이거죠. 자, 그러면 보면 차 타입으로 타입 변환을 좀 해줘야 된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31을 뺀 상태에서 요 결과 값을 다시 문자 차 타입으로 타입 변환을 한다는 얘기는 요 결과값 요 결과값이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정수였는데 그 정수를 문자로 변환해서 출력하라 그런 뜻이죠. 실행해보면 HL로 대문자로 나오는데 지금 각각의 주로 출력이 되죠. 프린트죠. 실행해보면 자 HL로 자 이런 식으로 대문자로 출력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자를 입력하면 문자는 내부적으로 고유의 정수값 즉 유니코드로 변환돼서 처리된다 이거죠. 참고로 소문자의 유니코드는 97이라 그랬죠. 거기에 이제 31을 빼주면 대문자의 유니코드가 되겠죠. 그러니까 소문자에 대한 유니코드만 알면 다른 대소문자 알파벳의 유니코드는 자동으로 다 알 수가 있겠죠. 각각의 문자에 대한 유니코드는 자,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각각에 대한 유니코드는 30장에 4절이죠. 4절에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유니코드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일단은 한글이든 영문이든 문자들이 유니코드로 저장한다 이런 식으로 아시고 쭉 학습해 주면서 이제 30장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학습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앞에서 차 타입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했죠.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키보드로 여러분들이 문자 입력하면 문자는 고유의 정수값에 해당되는 유니코드로 변환된다 그랬죠. 그게 정수다 이거 정수. 문자는 정수로 처리되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우리 차 타입 변수에 정수도 저장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면 실제 그럼 차 타입 변수에 그럼 정수를 저장해서 사용해야 되나? 또 반대로 여러분들 인트 타입 변수에 97을 저장한 후에 우리 앞에서 타입 변환에 대해서도 해봤죠. 이런 식으로 CHR 써서 타입 변환을 하면 실제 소문자 A로 출력이 되기도 한다 이거죠. 그러면 차 타입의 정수를 저장해도 되고 그러면 인트 타입 변수에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문자 유니코드 저장해서 문자로 출력하고 그럼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좋으냐? 그게 아니다 이거죠. 여기 보면 변수는 의도에 맞게 사용해야 됩니다. 문자 타입 데이터는 프로그램 시 유니코드로 변환돼서 처리되죠. 유니코드는 정수죠. 따라서 다른 정수와 연산이 가능하죠. 우리 잠깐 해봤죠 앞에서. 그러나 문자 타입 변수 사용 시 원래 변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게 좋다 이거죠. 그러니까 즉 인트 타입 변수에는 정수를 저장해서 사용하고, 그러니까 인트 타입 변수의 목적이 이제 정수를 저장해서 여러 가지 연산을 하겠다 이거죠. 뭐 정수를 더하든가 빼든가 뭐 그런 일종의 그 계산을 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수 값을 저장해서 어떤 처리를 하고 싶을 때는 인트 타입 변수에 저장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거죠. 차 타입 변수는 당연히 문자니까 정수를 저장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뭐 학점에 이런 식으로 A, B 이런 식으로 문자를 저장해서 사용하라 이거죠. 그 원래 목적에 맞게 데이터를 저장해서 사용하라 그런 뜻이죠. 자, 예를 한번 보면 자, 두 개 지금 변수가 선택됐죠. 하나는 인트 타입이고 하나는 차 타입이죠. 유니브넘 해서 대학교 수를 저장하는 인트 타입 변수다 이거죠. 지금 0으로 초기했죠. 그레이드는 차 타입이죠. 그러니까 문자를 저장하겠다 이거죠. 자, 그리고 좋은 변수 사용법은 자, 이런 식으로 선언한 타입에 맞게 데이터 타입을 저장한다 이거죠. 보면 유니브넘에는 235 전국 대학교 수를 이런 식으로 저장한다 이거죠. 전국 대학교 수는 정수니까 저장할 수 있겠죠. 그레이드는 지금 차 타입이니까 자, 학점 F 문자를 저장한다 이거죠. 자, 좋지 않은 사용법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 그레이드는 차 타입인데 내부적으로 A가 유니코드 정수로 변환돼서 저장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니브넘은 그레이드 더하기 210 하면 내부적으로 계산이 되겠죠. 우리 앞에서 해봤죠. 그러니까 이게 대문자 F에 대한 정수 값에 대해서 210을 대해서 저장을 한다 이거죠. 그레이드도 보면 97에서 32를 빼면 그 결과값이 정수니까 저장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출력해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 이거죠. 두 번째 사용법은 좋지 않은 사용법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차 타입 변수에 저장된 정수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연산을 하거나 아니면 정수 값을 이런 식으로 차 타입 변수에 저장해서 사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이거죠. 여기 있는 것처럼 유니브넘은 인트 타입 변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정수를 저장하고 그레이드는 차 타입 변수니까 이런 식으로 문자를 저장해서 사용하는 게 여러분들이 코드 작성 후 가독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이거죠. 당연한 얘기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해 주는 게 좋다 이거죠. 특별한 경우라는 건 이런 식으로 값을 저장 후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자, 이런 식으로 암호화 작업이나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가져와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정수를 더하거나 연산을 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죠. 그런 경우가 아니면 자, 이런 식으로 변수에 저장하는 데이터는 선언한 타입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해서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거죠. 자, 요 예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앞 동영상에서 자바에서 다루는 문자 타입 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봤죠. 문자 타입 데이터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키보드로 입력할 수 있죠. 키보드에 있는 문자 타입 데이터 보면 소문자에, 대문자에, 그리고 1, 2, 3 같은 숫자, 그리고 각 숫자 키에 있는 느낌표, 골뱅이, 샵 해서 특수문자. 자, 이런 종류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문자 데이터죠. 자, 그 외에 이스케이프 문자라는 문자가 있다 이거죠. 보면 영문이나 한글 문자 외에 키보드의 탭키나 엔터키의 기능에 해당되는 특수 문자를 이스케이프 문자를 부른다 이거죠. 이런 이스케이프 문자도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중에 사용할 일이 있다 이거죠. 그럴 때는 문자 앞에 역슬래시를 붙여 사용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자, 예를 들어 헬로 월드를 출력한데 헬로 한 칸 띄워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탭키만큼 띄워서 월드 이런 식으로 출력할 수도 있겠죠. 그때는 헬로 월드 출력할 때 요 탭키 해당되는 특수 문자를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때 이제 탭키를 요 역슬래시를 붙여서 사용한다 이죠. 그리고 이제 헬로 출력하고 월드 이런 식으로 다른 줄에 출력하라 이거죠. 그러면 이제 계행을 해줘야 되겠죠. 계행 문자를 입력을 해줘야 된다 이죠. 그게 이스케이프 문자다 이거죠. 그리고 헬로 월드 출력하는 양단에 쌍따옴표나 호따옴표를 붙여서 출력하라. 그리고 양단에 이런 식으로 역슬래시를 붙여서 출력하라. 이런 식으로 문자를 출력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중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스케이프 문자를 사용할 수가 있다 이거죠. 자, 여러 가지 이스케이프 문자죠.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 중에 사용하려면 이런 식으로 역슬래시를 붙인다. 역슬래시 t라면 태키를 의미한다. 그죠? 그리고 역슬래시에는 계행 문자죠. 줄을 바꾸라. 키보드에 계행 기능을 하는 거는 엔터 키죠. 여러분들 문서 쭉 작성하다가 엔터를 치면 줄을 바꾸죠. 그 엔터 키에 해당되는 특수 문자가 요 역슬래시 n이다. 이거죠. 역슬래시 r은 열복키죠. 다음 줄 맨 앞으로 이동하죠. 역슬래시 n, 역슬래시 r 요거는 여러분들 책에도 있는 것처럼 기존에 타자기 기능이죠. 타자기 기능에서 이제 열복기 계행 기능인데 그게 그대로 키보드에 사용하는 거죠. 유래는 책에 잘 나와 있으니까 이제 결론이 요 역슬래시 n, 역슬래시 n은 둘 다 계행 기능을 한다 이거죠. 자, 사용은 책을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이중인용표, 쌍따옴표 앞에 이런 식으로 역슬래시를 붙여 사용한다. 호따옴표도 출력하면 역슬래시를 붙인다, 이거죠. 역슬래시 자체도 여러분들 출력할 수가 있죠. 그러면 앞에 역슬래시를 하나 더 붙여주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역슬래시 요 16진수를 쓰면 요 16진수 유니코드에 대한 문자를 출력한다, 이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문자에 대한 유니코드를 출력해봤죠. 반면에 요 유니코드를 이용해서 문자를 출력해 볼 수도 있겠죠. 그때 사용한다, 이거죠. 자, 예제죠. 자, 보면, 자, str1이, 스트링, 문자를 변수다, 이거죠. 그리고 헬로월드를 추가했죠. 자, 출력해보면, 자, 헬로월드 출력하죠. 우리 앞에서 학습한 것처럼. str2가 보면 똑같이 문자를 변수죠. 이번에는 헬로월드 사이에 역슬래시 n이 붙어있죠. 역슬래시 n은 계행이죠. 엔터키. 그러니까 출력해보면, 헬로 출력하고 엔터키가 요게 역슬래시 n이 있으니까 줄 바꿔서 월드가 출력이 된다, 이거죠. 헬로 월드 사이에 역슬래시 t 탭이죠. 그러니까 탭만큼 띄어서 출력하는 거죠. 헬로 역슬래시 월드 하면 이제 계행이죠. 그러니까 헬로 월드 똑같이 이제 줄 바꿔서 출력한다 이죠. 양단에 이제 헛단표를 출력한다 그죠. 그러니까 역슬래시 헛단표 해서 보면 헬로 월드하고 요 양단에 헛단표 출력했죠. 쌍따옴표도 똑같이 역슬래시를 붙여서 출력하는 거죠. 역슬래시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붙여서 출력한다 이거죠. 자, 이번에는 이스케이프 문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키보드에 있는 엔터키나 탭키 이런 기능도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 중에 사용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앞에 역슬래시를 붙여서 사용하면 된다 이거죠. 자,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스케이프 문자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패키지를 EX01로 만들겠습니다. 클래스 이스케이프 테스트죠. 문자를 배워서 STR만 완성했죠. 자, 헬로 월드 문자를 쳐겠죠. 자, 바로 출력해 보겠습니다. 실행하면 헬로 월드 우리가 앞에서 보던 대로 출력하죠. 자, 이번에는 헬로 월드 사이에 역슬래시 n이 들어가죠. 자, str를 출력해보면 헬로 줄 바꾸고 월드가 다음 줄에 출력이 되죠. 그러니까 역슬래시 n이 계행이다 이거죠. 여러 줄 띄우고 싶으면 여러 번 써주면 된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역슬래시 n 세 번 써줬죠. 그러면 세 줄 띄우겠죠. 실행하면 하나 둘 셋 월드 출력이 되죠. 이번에는 헬로 월드 사이에 역슬래시 t죠. 역슬래시 t 탭 실행하면 띄우죠. 탭키도 자, 이런 식으로 4번 써줬죠. 그러면 4번 띄워주는 거죠. 탭으로. 자, 이번에는 똑같이 개인 기능하는 역슬래시 R이죠. 역슬래시 R은 여러분들
타작에서 유래했다 그러죠. 근데 똑같이 개인 기능을 하는 거죠. STR4 출력하면 똑같이 헬로 월드, 그리고 이런 식으로 3번 써주면 3줄 띄우겠죠. 자, 이번엔 양단에 꽃단별 출력하는 거죠. 실행해보면 자, 양단에 꽃단별가 출력이 되죠. 쌍따옴표도 출력할 수 있죠. 헬로 월드. 양단에 역슬래시를 출력한다 이거. 자, 역슬래시를 2번 출력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2번 써주면 되죠. 보면 이런 식으로 양단에 2번 출력이 된다 이거죠. 자, 이상으로 문자 데이터 중에 이스케이프 문자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다음은 자바 실수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바 기본 데이터 중에 실수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실에서도 여러분들 정수, 실수 많이 쓰죠. 예를 들어 우리 정수 5라고 정수 쓸 수도 있는데 5.0 이런 식으로 하면 실수로 표기한 거죠. 이거 실수라는 거는 현실에서 이런 식으로 소수점 이하 수를 표시하는 수가 실수죠. 3.14. 자, 이런 식으로. 자바의 실수도 똑같은 개념이죠. 실수는 3.9, 5.0, 3.14 이와 같이 소수점 있는 수를 이제 자바에서도 실수라 그런다 이거죠. 자, 실수는 이제 메모리 저장 시 할당되는 메모리 사이즈 크기에 따라서 이제 플로트와 더블 타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바에서는 실수 타입이 2종류다 이죠. 이런 식으로 플로트, 더블. 정수는 4정도였죠. 실수는 2종류다 이거죠. 자, 그 이제 나누는 방법은 이제 정수하고 똑같죠. 실수 예를 들어 5.4라는 실수를 메모리에 저장할 때 몇 바이트가 할당되느냐 그거에 따라 플로트, 더블로 나눈다 이거죠. 자, 실수 타입의 크게 표현 범위, 데이터 타입, 플로트와 더블 타입이 있다 이거죠. 나누는 방법은 자, 말씀드렸죠. 플로트는 실수 저장 시 4바이트 할당된다 이죠. 더블은 8바이트. 표현 범위가 당연히 더블이 크겠죠. 이걸 뭐 외울 필요는 없다 이거죠. 유효 자릿수는 자, 정수는 여러분들 저장하면 우리 이진수를 저장할 때 이제 예를 들어 5라는 정수를 메모리에 저장할 때 이진수로 변환하죠. 그러면 정확하게 저장되죠. 실수는 조금 이제 오차가 생길 수 있다 이거죠. 이제 오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소수점 이하 유효 자릿수가 있다 이거죠. 보면 플로트는 7자리까지 유효하고 더블은 책이 오타죠. 16자리 이렇게 돼 있는데 15자리까지 이제 정확하게 유효자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실수 표기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부록에 보면 이제 실수 표기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실수의 특징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고 유효 자릿수만 알아두시고 이제 자바 학습하다가 좀 익숙해지면 이제 부록 보면 여러분들 실수를 입력받았을 때 메모리에 어떤 식으로 저장되는가 그게 잘 나와 있습니다. 실습 후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실습 후에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수 표기법이죠. 보면 이제 우리도 예를 들어 350.5 이런 식으로 표기할 수 있는데 지수 표기법은 3.505 곱하기 10의 2승 이런 식으로 표기할 수 있죠. 실수를 지수 표기법으로 표기하는 방법이다. 이제 보면 자, 실수 써주고 이 플러스 요 지수는 요게 거듭 제곱수를 나타내는 거죠. 방금 예를 들어 요 경우에는 2를 나타내는 거죠. 실수 곱하기 10의 거듭 제곱을 의미하는 거죠. 보면 얘가 있죠. 3.5 이 플러스 3이라면 3.5 곱하기 10의 요 플러스 3이 양수니까 10의 3승이죠. 그러면 이제 풀어 쓰면 3500.0이죠. 실수 이
마이너스 지수는 여기 마이너스 지수는 요게 이제 이번에 지수가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수 곱하기 10분의 1 곱하기 10의 거듭제곱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3.5 이 3은 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0.035라는 얘기죠. 실제 자바 코딩 시 실수 표현법이죠. 보면 자바의 실수에서 소문자 F나 대문자 F를 보면 플로트 타입 실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바는 두 가지 타입 실수가 있다 그랬죠.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이제 리터럴에 이런 소문자 F는 대문자 F를 붙이면 플로트 타입 실수를 의미하는 거죠. 똑같이 소문자 D나 대문자 D를 붙이면 더블 타입 실수를 의미합니다. 자바 실수에서 소문자 E나 대문자 E는 여기 잠깐 지수죠. 지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했죠. 5, 2, 2는 5.5 곱하기 10의 2승이다 이거죠. 여러 가지 자바 실수 표현법 예제죠. 자바의 플로트 타입과 더블 실수 타입에 표현할 수 있는 최소값과 최대값이다 이거죠. 자 보면 플로트.min 밸류, 플로트.max 밸류 하면 자 이런 식으로 플로트 타입 실수의 최소값. 참고로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보면 1.42 마이너스 45다 이거죠. 최대값은 3.4에서 38이죠. 더블 타입에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최소값과 최대값.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죠. 당연히 더블 타입이 8바이트 할당되니까 표현할 수 있는 실수가 더 많겠죠. 자 보면 플로트와 더블 타입형 실수 표현법. 자 이런 식으로 자 실수를 써주고 뒤에 F를 붙이면 플로트 타입 실수죠. 그러니까 실행하면 메모리에 4바이트가 할당돼서 자 요걸 저장하고 난 다음에 가져와서 실행을 하는 거죠. 1.23456에서 D 자 요 실수는 이제 같은 실수라도 마지막에 D가 붙었으니까 더블 타입이라 이거죠. 8바이트가 할당되죠. 자 그리고 와서 출력한다 이거죠. 안 써주면 자 여기 있죠. 자바의 기본 실수 타입은 더블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안 써주면 더블 타입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8바이트가 할당돼서 출력을 한다 이거죠. 자 다음은 이제 실수에서 0을 처리하는 방법이다 이거죠. 보면 123.0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실수죠. 뒤에 아무것도 안 써있죠. 그러면 더블 타입으로 인식하는 거죠. 123.해서 0은 생략이 가능하다 이거죠. 자 보면 0.28인데 자 0.28만 써줘도 0.28로 인식한다 이거죠. 자 실수 지수 표현법이죠. 자 보면 22 플러스 10은 앞에서 했죠. 2 곱하기 10에 10승이라는 얘기죠. 출력하면 2.0 20 9.16 2의 3은 9.26 곱하기 10의 3승이라는 얘기죠. 9260.0 0.67 2 마이너스 7은 0.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는 얘기죠. 여기 있죠. 자바는 내부적으로 고정소수점 방식으로 표시를 하죠. 그러니까 0.67을 6.7로 이제 표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지수 부분을 표기하죠. 자세한 방법은 이제 부록에 있습니다. 부록을 참조하세요. 자, 정밀도죠. 자, 보면, 자, 3.14에서 지금 소수점의 자릿수가 길죠. 자, 마지막에 F가 붙였죠. 더블 타입이죠. 그러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바는 자릿수가 긴 실수를 다 저장하는 게 아니라 플로트 타입은 소수점의 유효 자릿수가 7자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 이런 식으로 출력해보면 3.14, 15, 9, 27까지만 출력한다죠. 그러니까 7자리까지만 저장한다 이거죠. 다음은 이제 더블 타입은 유효 숫자 자리가 5자리까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출력이 된다 이거죠. 자바 실수 변수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거죠. 보면 자 너밀이 이제 플로트 타입이죠. 그러니까 그 플로트 타입 실수를 저장해야 되겠죠. 1.23456에서 F 해서 지금 플로트 타입 실수를 저장한다 이거죠. 그러면 메모리에 너밀이 4바이트 할당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저장한다 이거죠. 자 너밀은 더블 타입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메모리에 이번에는 8바이트 할당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더블 타입 실수를 저장한다 이거죠. 넘3이 지금 더블 타입이죠. 똑같이 8바이트 할당되는데 자 1.23456에서 뒤에 아무것도 안 썼죠. 그러면 자동으로 더블 타입으로 인식한다 그랬죠. 자바는 기본 실수 타입이 더블 타입이라 그랬죠. 자, 출력하면 자 이런 식으로 값은 똑같다 이거죠. 자 다음은 이제 에러가 나는 경우죠. 자 너밀이 지금 플로트 타입이죠. 0.28을 저장했죠. 자 이런 식으로 뒤에 아무것도 안 써주면 더블 타입이죠. 그러니까 0.28은 8바이트에 저장돼야 되는 실수죠. 근데 너밀이 지금 4바이트니까 저장하려고 하면 타입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에러가 난다 이거죠. 너미가 지금 더블 타입이죠. 지금 8바이트죠. 근데 0.28F 지금 0.28은 4바이트죠. 그러니까 작은 실수를 큰 실수 타입 변수에 저장하면 이번에는 내부적으로 0.28 D로 변환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 경우는 이제 에러가 안 납니다. 요게 작은 타입을 큰 타입 변수에 저장하면 자동으로 작은 타입 큰 타입으로 변환되죠. 요게 이제 타입 변화는 이제 다음 절에서 이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에러는 안 난다.
그 뜻입니다. 자, 변수에 지수형 실수 대입하는 방법이죠. 자, 보면 너밀이 지금 플로트 타입이니까 .28f 저장, f가 붙어 있으니까 저장할 수 있죠. 너미가 지금 더블 타입이죠. 자, 2 플러스 10 저장할 수 있죠. 뒤에 이제 아무것도 안 붙으면 이제 더블 타입이라 그랬죠. 넘3이 더블 타입이니까 9.1623 저장할 수 있죠. 출력하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죠. 자, 그럼 예제를 실습해 보겠습니다. 실습 예제죠. 절이 바뀌었으니까 패키지를 섹션 4로 만들겠습니다. 섹션 04.ex01 플로트 더블 테스트 먼저 최소값과 최대값이죠. 보면 자바에서 제공한 플로트 클래스에서 민 밸류를 제공한다 이거죠. 최소값은 x 밸류. 자, 실행해 보면 자, 표시되죠. 이번에는 더블 타입의 최소값이죠. 자, 실행해 보면 당연히 더블 타입이 8바이트가 할당되니까 표현 범위가 더 크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자바에서 다루는 여러가지 실수 리트럴이죠. 3, 4, 5, 6 해서 F는 대문자도 되고 소문자도 된다 그랬죠. 요거는 이제 플로트 타입 실수죠. 그러니까 실행하면 요 실수에 대해서 자바에서 4바이트를 할당해서 이제 사용하는 거죠. 실행하면 출력하는 건 똑같죠. 이번에는 소문자 D가 붙었죠. 요 실수에는 이제 실행 시 8바이트가 할당되는 거죠. 실행해 보면 출력하는 값은 똑같죠. 내부적으로 이제 할당되는 메모리 사이즈가 다르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뒤에 아무것도 안 써주면 내부적으로 이제 더블 타입으로 인식하는 거죠. 내부적으로 1.2345 뒤로 변환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자바에서는 더블 타입이 이제 기본 타입 실수라 그랬죠. 근데 이제 써줘도 되는데 대부분 더블 타입 실수는 대부분 표시 안 하고 그냥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플로트 타입은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소문자 F를 써줘도 되고 대문자 F를 써줘도 되는데 통상 대문자 F를 많이 써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바에서는 이제 123.0 이런 식으로 이제 0을 써주는 경우는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죠. 근데 생략도 많이 한다 이거죠. 123점만 써도 이제 똑같이 123.0을 인식한다 이거죠. 정수 부분도 0.28 정수 부분의 0을 생략해도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지수 형식으로 표시된 실수죠. 자, 2 플러스 10은 2 곱하기 10의 10승이라는 얘기죠. 실행하면 자 2.020 표시되죠. 자, 이번엔 대문자이죠. 그러니까 지수를 나타내는 이는 소문자를 써도 되고 대문자를 써도 된다 이거죠. 9260.0 21행에 보면 이 10은 이제 우리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수 형식으로 표시했죠. 근데 9.1623은 9260.0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실수로 표기했죠. 반대로 우리가 지수 표현법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실수로 표기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요구할 수가 있겠죠. 그거는 프린트F 메서드를 이용해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6.72-8)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죠. 자, 이번에는 각각의 플로트와 더블 타입의 실수 유효 자릿수 알아보는 방법이죠. 실행하면, 자, 첫 번째 실수는 마지막에 F가 붙었으니까 플로트 타입이죠. 그러니까 유효 자릿수가 7자리니까 자, 7자릿수까지만 표시가 된다 이거죠. 자, 이번에는 똑같은 수인데 마지막에 D가 붙었죠. 플로트 타입이죠. 플로트 타입의 유효 자릿수는 15자리죠. 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수는 저장하면 오차가 발생할 수가 있죠. 왜 발생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부록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정밀한 값을 사용하고 싶다 이러면 더블 타입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자, 이번에 여러 가지 실수 변수 사용법이죠. 플로트 너밀. 자, 플로트 키워드를 이용해서 너밀 변수 선했죠. 자, 당연히 플로트 타입을 선했으니까 변수 너밀에는 4바이트가 할당되겠죠. 거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플로트 타입 실수를 저장했다 이거죠. 자, 이번에는 너밀은 더블 타입이죠. 그러니까 1.23456D 더블 타입 실수를 저장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미는 8바이트 갈등이 되겠죠. 넘3이 지금 더블 타입이죠. 자, 이런 식으로 뒤에 아무것도 안 써주면 더블 타입이죠. 자, 너미를 출력해보면 1.2345이죠. 너미를 출력해보면 출력할 때는 똑같죠. 넘삼도 똑같죠. 자, 근데 너밀에 지금 .28을 저장하면 에러가 발생하죠. 마우스 올리면 타임 미스매치다 이거. 그러니까 .28은 0.28이죠. 0.28D죠. 근데 이제 너밀이 지금 플로트 타입 더 적은 타입이죠. 0.28은 내부적으로 8바이트 할당되죠. 근데 너밀이 4바이트 할당되니까 더 큰 값은 더 적은 변수에 대입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에러가 발생한다 이거죠. 반면에 너밀에는 .28F, 0.28F를 저장하면 저장이 되죠. 그러니까 0.28F는 4바이트에 할당되는 실수죠. 근데 이제 너미는 8바이트니까 더 큰 변수에는 저장이 된다 이거죠. 내부적으로 0.28D로 변환이 되는 거죠. 자, 너밀에는 이제 0.28F, 너밀이 플로트 타입에 당연히 가능하죠. 너밀에는 2.0 곱하기 10의 10성 D죠. 그러니까 상관없죠. 넘3에 너미는 2.0 곱하기 10의 10승을 저장할 수 있다 이거죠. 넘3에는 9. 당연히 9.1623은 넘3이 저장이 가능하죠. 너밀이 0.28이죠. 너밀 출력해보면 2.0, 20이죠. 하면 9260.0이다 이거죠. 자, 실수 타입 변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실수 변수를 이런 식으로 플로트 더블로 선언하면 각각의 타입에 맞는
실수를 저장해야 된다, 그죠? 자, 실수 타입에 대해서 한번 실습해 봤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수 타입을 쓸 때 그러면 플로터 타입을 쓰면 좋으냐, 더블 타입을 쓰느냐,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겠죠? 제가 앞에서 정수 데이터 할 때는 여러분들 특별한 일이 아니면 여러분들 인트로 쓰는데 변수에 저장해서 이제 정수를 사용하라 그랬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실수 사용할 때도 여러분들이 뭐 특별한 일이 아니면 자바에서는 더블 타입이 기본 실수 타입이니까 더블형 변수에 실수를 저장해서 연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제 블록에 보면 3절에 자바 실수 표현법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 자바에서는 이제 실수를 부동 소수점 표현 방식으로 표현하죠. 자, 그 자세한 과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실수를 쓰시다가 다른 자바 기능이 좀 익숙하다 싶으면 이제 블록에 있는 구체적인 자바 실수 표현법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데 좀 더 이제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이런 식으로 실수를 이제 이런 식으로 자바가 이제 변형을 하는 거죠. 그 정수 부분을 첫 번째 정수 부분만 남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를 변형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부호부, 지수부, 가수부를 이제 이진수로 변환해서 저장하는 거죠. 실수는 자, 이런 식으로 저장 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제 또 자바에서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API 클래스를 제공해서 정확하게 실수를 계산할 수 있도록 이제 하고 있죠. 블록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실수 타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죠. 플로트와 더블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더블 타입으로 실수를 사용하면 된다 그랬죠. 자, 이번에는 논리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논리 타입, 영어로 불린이죠. 자, 논리 타입은 참이나 거짓을 나타낸다 이거죠. 논리 타입 데이터는 true와 false 중 하나다 이거죠. 그러니까 논리 타입 데이터는 여러분들 정수 같은 경우는 1, 2 해서 데이터가 무한히 많죠. 근데 논리 타입은 true, false 둘 중에 하나다 이거죠. 실제 값을 저장하는 공간은 1바이트 중에 1비트만 사용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true는 1이고 false는 0으로 저장되죠. 그러니까 1비트만 있으면 되는데 1비트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실제 1바이트 중에 1비트만 사용된다 이거죠. 논리 타입 데이터는 주로 조건문이나 반복문에서 실행 흐름을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이거죠. 우리 요 논리 타입 데이터는 true, false 두 개의 값만 표현하죠. 그러니까 다음 장에서 배우는 이제 조건문이나 반복문의 조건식에만 사용된다 이거죠. 그래서 조건식이 true이면 어떻게 하고 false이면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인다 이거죠. 구체적인 거는 4장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논리 타입 특징이죠. 데이터 타입 논리 타입이고 키워드 불린, 크기, 저장되는 메모리 사이즈죠. 1바이트 중에 1비트가 사용된다 그랬죠. 기본값 false, 표현 범위는 true 아니면 false다 이거죠. 자, 예제죠. 자, 보면 B1을 불린 타입으로 선택했죠. 자, true란 값으로 초기한다 이거죠. 자, 요런 식으로 true가 여러분 영어 단어니까 문자일 아니냐 쌍따옴표에서 이런 식으로 초기하면 에러가 납니다. 그냥 true입니다. 소문자 true, 뭐 대문자 true 이런 식으로 써도 안 된다 이거죠. true 다 소문자다 이거죠. 요 자체가 하나의 값이다 이거죠. 출력하면 true가 출력이 되죠. 자, B1에 5 안 된다 이거죠. B1이 지금 불린 타입으로 선택됐죠. 그러니까 불린 타입으로 선택됐으니까 true 아니면 false만 저장된다 이거죠. 자, B1 false 이 문자열도 저장하면 안 된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저장해야지 정확하게 저장이 되는 거죠. 출력하면 false죠. 자, 이제 if에서 B1에서 지금 if else문에서 이죠. 4장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배우지만 미리 한번 사용해 보는 거죠. B1이 지금 false니까 else로 가는 거죠. true면 if문에 딸린 요 이제 블락을 실행하는 거죠. false니까 else 구문에 있는 요 블락을 실행한다 이거죠. 그래 거짓입니다 출력되는 거죠. B2도 불린 타입으로 선택됐죠. false로 초기했다 이거죠. 자, 근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불린 클래스의 pass 불린 메서드를 이용해서 자 이런 식으로 true 문자열 true를 실제 불린 값인 true로 변환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한다 이거죠. 여러분들 실제 웹페이지나 이런 데서 참 거짓을 체크를 하죠. 전송을 하면 그때는 이제 문자열로 많이 전송되죠. 문자열로 전송되는데 이제 실제 자바 코드에서 받아서 이제 이런 식으로 파스 불린 메서드 이용해서 실제 불린 값인 true로 변환을 한다 이거죠. 자, 출력하면 true다 이거죠. 실제 true 문자열은 자 이런 식으로 파스 불린 메서드로 true 값으로 변환해야지 B1에 저장이 되죠. 이런 식으로 문자열인 true를 바로 불린 타입 변수 B1에 저장하면 에러가 나죠.
자,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패키지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EX02 패키지를 만들어서 클래스 불린 테스트 자, 불린 타입 변수 비언을 선택했죠. true로 소개하죠. 불린에서 b2로 하면 자, 이런 식으로 문자열로 초기하면 에러가 나죠. 저 마우스 올려보면 타임 미스매치다 이거죠. true는 지금 쌍따옴표로 묶여져 있으니까 문자열이 스트링이죠. 스트링을 지금 불린 타입으로 변환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에러가 난다 이거죠. 그래서 소문자 true 요게 이제 불린 타입의 이제 true 값이다 이거죠. 비용 값을 출력해 보면 true 출력이 되죠. 자, 비용의 값을 변경해서 false 이런 식으로 지금 쌍따옴표로 묶여졌죠. 에러가 발생하죠. 똑같이 타임 미스매치죠. false 자체가 이제 하나의 불린 값이다 이거죠. false true, false 요 자체가 하나의 값이다 이거죠. 출력해보면 이번에는 false가 출력이 되죠. 자, 이제 불린 타입이 if else문 조건식에 사용되죠. 자, 보면 if에서 비언이 if else문에 지금 조건식으로 사용된다 이거죠. 비언이 false죠. 그러니까 거짓입니다가 출력되겠죠. 거짓입니다 출력이죠. 자, 비언을 true로 설정하면 실행하면 참입니다가 출력이 되죠. 불린 타입은 우리 사장에서 배우면은 조건문이나 반복문에 조건식으로 많이 사용된다 이거죠. B2 불린 타입 변수 선언했죠. 자, true 문자열을 실제 불린 클래스의 pass 불린 메소드로 논리 타입인 true로 변환한다 이거죠. 불린.pass 불린에서 true 문자열을 실제 논리 타입 데이터로 변환한다 이거죠. 자, b2 값을 출력해보면 b2는 true 출력이 되죠. 자, 이상으로 자바의 기본 데이터 타입 중에 논리 타입에 대해서 학습해 봤습니다. 논리 타입을 마지막으로 자바 기본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다 학습해 봤죠. 한번 정리해 보면 자바의 기본 데이터 타입은 8가지가 있다 그랬죠. 논리 타입을 제외한 다른 타입 수치형 데이터라 그랬죠. 자고 8가지 기본 데이터 타입 잘 알아두세요. 그 외에는 다 참조 타입이라 그랬죠. 참고로 이제 문자열도 이제 참조 타입이죠.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 앞에서 배운 8가지의 기본 데이터 있죠. 기본 데이터 사이에 이제 타입이 변환되는 기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타입 변환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 우리 현실에서도 5는 정수죠. 근데 5라고 사용할 때도 있고 5.0 자 이런 식으로 소수점을 표시하면 실수로 사용하는 거죠. 자, 그리고 5하고 15.5를 더하면 당연히 계산하면 20.5죠. 계산하는 과정은 5를 5.0로 이제 실수로 변환하고 난 다음에 15.5를 더하는 거죠.
그래서 20.5가 되는 거죠. 자, 우리 현실에서도 자, 이런 정수와 실수 사이에 변환을 하죠. 똑같이 자바의 기본 데이터 사이에서도 연산이나 계산 중에 타입 변환이 일어난다 이거죠. 자, 그 타입 변환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동 타입 변환이죠. 자동으로 타입이 변한다 이거죠. 자바는 다른 기본 데이터 타입끼리 연산 시 컴파일러에서 자동 타입 변환을 수행한다 이거죠. 아까 예를 들었듯이 5하고 15.5를 더하면 자바도 5를 더 큰 타입이 기준입니다. 지금 실수하고 정수가 지금 돼지죠. 그러면 5.0 더하기 15.5로 이런 식으로 작은 타입을 큰 타입으로 자동으로 변환해 준다 이거죠. 데이터 타입은 크기가 큰 쪽, 표현 범위가 넓은 쪽으로 자동 변환된다 이거죠. 똑같죠 요거. 큰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 시 값은 원래의 값을 유지한다 이거죠. 설명드렸죠. 자, 5하고 15.5 더하면 5.0으로 더 큰 타입으로 변하죠. 근데 5.5나 5.0이나 값은 유지가 되는 거죠. 큰 타입으로 변할 때는 값이 유지가 된다 이거죠. 자, 더 큰 타입으로 변환되는 과정이다 이거죠. 우리 그 앞에서 그 메모리 사이즈 그걸 생각하면 된다 이거죠. 바이트가 제일 적죠. 그리고 쇼트, 인트, 롱, 플로트, 더블 이런 식으로 큰 타입으로 변환된다 이거죠. 자, 중요한 건 수치 타입과 논리 타입은 서로 변환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서 자바의 기본 데이터 타입은 8가지가 있다 그랬죠. 타입 변환은 수치 데이터 사이에서 변환되는 거죠. 수치 타입과 논리 타입은 변환이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기본 데이터하고 참조 타입 데이터는 변환이 안 되는 거죠. 수치 데이터 사이에서 변환이 된다 이거죠. 자동 타입 변환하기 예제죠. 보면 BVR을 바이트 타입으로 선했죠. 자, 12 정수를 저장한다 이거죠. 자, 그리고 iVR1은 이제 인트 타입이죠. 더 큰 타입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BVR1 바이트 타입 정수를 저장하면 지금 12가 지금 바이트 타입으로 저장되어 있죠. 그러면 iVR1이 지금 인트 타입이니까 큰 타입이죠. 큰 타입으로 저장하면 우리 앞에서 잠깐 해봤죠. 지금 12가 1바이트에 12가 저장되어 있으니까 이제 iVR1이 이제 4바이트죠. 그러니까 4바이트로 변환돼서 저장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큰 타입으로 변환될 때는 값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거죠. 보면 10이다 이거죠. 자, SVR이 쇼트 타입이죠. 17이 저장됐다 이거죠. 똑같이 iVR에 SVR1 변수의 값을 저장하면 17이 4바이트 정수 17로 변환이 되겠죠. 자, 출력해보면 17이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큰 타입에 저장될 때는 자동으로 변환이 된다 이거죠. LVR이 롱 타입이죠. BVR1 저장한 BVR이 지금 여기에 12니까 바이트 타입이죠. 당연히 8바이트에 이제 12가 변환돼서 저장되겠죠. 자, LVR은 롱 타입이니까 SVR1 값 저장해도 똑같이 변환이 된다 이거죠. LVR에 iVR1을 저장해도 똑같겠죠. LVR1 값 출력하면 자, 17이죠. 여기 좀 잘못했죠. LVR1이죠. LVR1이죠. 자, 그리고 LVR1에 50.5F를 더하면, 자, 요건 LVR이 지금 17이니까 정수죠. 정수 더하기 50.5F 실수를 더하죠. 그러면 앞에서 설명드렸죠. 17.0F로 변환돼서 50.5F가 더해지는 거죠. 그러면 67.5다 이거죠. FVR이 플로트 타입이죠. LVR이 지금 정수 17이니까 플로트 타입으로 자동 타입 변환이 되겠죠. 17.0F가 되겠죠. 출력해보면 17.0이다 이거죠. 자, 지금 FVR1에 지금 103.25F라는 이제 실수 저장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DVR1 선했죠. 더블 타입이다 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FVR1 값으로 초기화하죠. FVR이 지금 플로트 타입이니까 더 큰 타입으로 변환되겠죠. 그러면 자동으로 103.25 D란 값이 DVR에 저장되겠죠. 출력하면 103.25가 된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작은 타입에서 큰 타입으로는 자동으로 변환이 된다 이거죠. 자, 요걸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절이 바뀌었죠. 절을 섹션 05로 새로 만들겠습니다. 섹션 05.2x01 데이터 프로모션 테스트. 자, 지금 바이트 타입 변수 BVR1을 선언하고 12로 초기했죠.
자, 이번에는 int에서 ivr1 변수 선언했죠. 자, 초기화하는데 bvr 변수 값으로 초기했죠. 자, bvr이 지금 바이트인데 지금 ivr는 지금 int 타입이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바이트 타입 정수로, 자, int 타입 변수에 이런 식으로 저장하면 자동으로 바이트 타입 변수가 int 타입 변수로 자동으로 이제 타입 변환을 하는 거죠. 자, 실행해 보면 값은 10이죠. 근데 내부적으로 이제 12가 4바이트 변수에 저장된다 이거죠. 자, 이번에는 SVR이 쇼트 타입으로 선택됐죠. 12가 저장됐죠. 2바이트에 저장되겠죠. IVR은 변수에 SVR은 값을 저장했죠. 그러면 지금 12가 지금 2바이트에 저장된 지금 정수죠. IVR이 지금 4바이트니까 다시 이제 12가 int 타입으로 자동 변환되는 거죠. 17이죠. 17이 int 타입 정수로 자동 변환돼서 IVR에 저장되는 거죠. 실행해보면, 자, IVR은 이번엔 17이다 이거죠. 자, LVR이 롱 타입으로 선택됐죠. 자, BVR은 값을 저장하면 이번에는 12가 자동 변환되는 거죠. 롱 타입이죠. 이번에는 8바이트에 저장된다 이거죠. 자, 이번에는 LVR1에 SVR1 값을 저장했죠. 2바이트에 저장된 17이 롱 타입 정수로 자동 변환되죠. 8바이트에 저장된다 이거죠. 요거는 자, 16행의 LVR1은 IVR1 요 경우는 이제 IVR1에 저장된 값이 4바이트 정수죠. 그게 8바이트 정수로 이제 변환돼서 LVR1에 저장된다 이거죠. 자, LVR1의 값을 출력해 보면 최종적으로 LVR에는 IVR1의 값이 저장됐죠. IVR이 17이죠. 17이다 이거죠. 근데 롱 타입 정수죠. 자, 이번에는 LVR은 변수의 값에 50.5F, 자, 이런 식으로 실수를 지금 대주죠. 그러면 내부적으로 큰 타입 기준으로 적은 타입이 자동 변환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LVR1의 값이 지금 17이니까 그러면 합은 67.5F가 되겠죠. 큰 타입이 기준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적은 타입이 큰 타입으로 자동 타입 변환한다 그 의미죠. 67.5. 자, 플로트 타입 변수 FVR은 선언했죠. 자, 그리고 LVR은 값을 저장하면 LVR이 지금 17이죠. 그러면 저장됩니다. 그렇죠. FVR에 17.0F로 자동 변환해서 저장되죠. 출력해보면 17.0이다 이거죠. 자, FVR은 값에 103.25F를 저장했죠. 저장할 수 있죠. FVR은 이게 플로트 타입이니까. FVR은 값을 출력하면 103.25죠. 자, 지금 DVR은 더블 타입이죠. 자, 그리고 FVR1 변수의 값을 초기화하면 내부적으로 103.25 D로 자동 변환되는 거죠. 자, DVR 값을 출력해 보면
103.25죠. 자, 그럼 내부적으로 출력해보면 FVR하고 같은데, 내부적으로는 DVR1의 값은 103.25D가 된다 이거죠. 8바이트에 저장된 실수죠. 자동 타입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동 타입 변화는 대부분 작은 타입과 큰 타입이 연산을 할 때 작은 타입이 큰 타입으로 변환된다 이거죠. 그리고 큰 타입으로 자동 타입 변환 시 값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거죠. 자, 전 시간에 우리 자동 타입 변화에 대해서 해봤죠. 좀 빠진 걸 보충하면, 자, 자동 타입 변환 중에 제가 차 타입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말씀을 안 드렸죠. 차 타입은 우리 앞에 문자 타입 실습할 때도 잠깐 해봤죠.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차 타입 변수를 선언하면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해도 연산이 됐죠. 왜냐하면 이제 자바는 문자도 유니코드 정수로 처리한다 그랬죠.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차 타입은 문자 데이터죠. 그러니까 의도에 맞게 사용하라 그랬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암호화나 이런 특별한 작업이 있을 때는 연산을 할 수 있는데, 그 외에는 이제 차 타입 변수에는 이런 식으로 문자만 저장해서 사용하는 게 좋다 그랬죠. 뭐 이런 식으로 연산해서 사용하는 게 별로 안 좋다 그랬죠. 차 타입 외에 있는 데이터끼리 어떤 연산이나 계산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변환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차 타입은 이제 뭐 그런 연산이나 계산에 쓰일 일이 거의 없죠. 자, 이번에는 이제 강제 타입 변환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제 타입 변환. 원래의 데이터를 강제로 다른 타입으로 변환하는 기능이다 이죠. 그리고 우리 앞에서 자동 타입 변환은 그 작은 데이터와 큰 데이터를 연산을 하면 자동으로 작은 데이터가 큰 데이터 타입으로 자동으로 변환됐죠. 근데 강제 타입 변환은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이제 타입 변환을 해주겠다 이거죠. 자동 타입 변환과는 달리 각각의 데이터 타입의 키워드를 데이터나 변수 앞에 붙여서 명시적으로 타입 변환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요 강제 타입 변환은 이제 원래 값이 손실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동 타입 변환은 5에서 5.9 이런 식으로 변하면 원래의 값은 유지가 되죠. 근데 뒤에서 이제 실습하겠습니다만 이 강제 타입 변화는 원래의 값에 대해서 손실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자, 강제 타입 변화 가능이죠. 자, 형식이죠. 보면 자 데이터나 변수 앞에 갈로를 한 후 안에 변환할 데이터 타입 키워드를 지정해 주면 된다 이거죠. 자, 얘가 있죠. 보면 3.141592F 자 플로트 타입 실수죠. 플로트 타입 실수를 자 갈로 열고 닫아서 int 즉 정수로 강제 타입 변환하겠다 이거죠.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플로트 타입 실수로 강제 타입 변환하면 소수점 이하는 버려버리고 정수분만 반환한다 이거죠. 그러면 너 미래는 3만 저장된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int 정수용으로 강제 타입 변환을 해라 그런 뜻이죠. 그러면 원래의 값이 보존이 안 되겠죠. 자 요게 이제 원래의 값이 손실이 온다 이거죠. 정수 타입 강제 변환하기죠. 보면 BVR1이 지금 바이트 타입이죠. BVR2도 바이트 타입이다 이거죠. 자 12하고 17로 각각 초기했죠. 자 BVR3이죠. 또 똑같이 바이트 타입이죠. 자 그러니까 변수 BVR1, BVR2에 있는 두 변수의 값을 더해서 초기한다 이거죠. 그러면 12 더하기 17이니까 29죠. 29는 바이트 타입 변수에 저장할 수 있는 영역이죠. 근데 막상 해보면 에러가 납니다. 무슨 소리냐면 자 이런 식으로 자바에서는 바이트 타입끼리 어떤 연산을 하는 그 결과값은 강제로 int 타입으로 강제로 타입 변환을 해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 29는 int 타입 정수다 이거죠. 4바이트죠, 4바이트. 근데 BVR3는 이제 바이트 타입이니까 1바이트죠. 더 적은 타입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니까 에러가 발생한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저장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저장한 결과가 좀 int 타입이니까 강제로 바이트 써서 바이트 타입 정수로 강제로 타입 변환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BVR3에 저장하면 요번에는 29가 정상적으로 저장된다 이거죠. 여기에 나온 게 이제 왜 그럼 자바는 자 이런 식으로 쇼트 타입도 동일합니다. 바이트 타입이나 쇼트 타입의 연산 결과값을 왜 강제로 int 타입으로 변하냐. 그게 책에 다 설명이 되어 있죠.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적은 데이터끼리 연산을 하면 쉽게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그러니까 연산하는 데이터가 예를 들어 좀 민감한 데이터, 금전 데이터나 민감한 데이터인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저장하면 정확한 값이 저장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차후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바는 바이트나 쇼트 타입 데이터는 연산 후 int 타입으로 강제적으로 타입 변환을 해버린다 이거죠. 자, 요번에는 이제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 경우죠. 자, 이런 식으로
BVR3에 100 더하기 200을 하면 우측의 값은 int 타입이죠. 이대로 저장하면 당연히 타임 미스매치 에러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은 더한 값을 바이트로 지금 타입변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저장은 된다 이거죠. 근데 출력해보면 오버플로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지금 값의 표현 범위를 넘었죠. 220이죠. 바이트 타입은 양수는 127까지 가능하죠. 그러니까 오버플로가 발생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이트 타입 데이터는 연산 후 인트 타입으로 강제로 변환한다 이거죠. 쇼트도 동일합니다. 보면 SVR1과 SVR2가 쇼트 타입으로 선언됐죠. 12하고 17로 초기화됐다 이거죠. 자 보면 똑같이 자 SVR1 더하기 SVR2 더한 값을 SVR3 쇼트 타입 변수에 초기화하면 에러가 나죠. 이런 식으로 쇼트 타입 데이터를 연산하는 결과값은 인트 타입으로 자동 변환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큰 타입을 지금 저장하니까 에러가 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굳이 저장하려면 자 연산하는 결과를 이런 식으로 쇼트로 강제 타입 변환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럼 출력하면 자 29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죠. 자 이번에는 쇼트 타입 변수의 저장 시 오버플로 발생하는 경우죠. 자 이 경우는 당연히 계산하면 지금 우측의 결과값이 인트 타입이죠. 그러니까 저장이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쇼트로 지금 타입 변환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럼 저장은 되는데 출력해보면 예상되는 결과값은 42,000인데 출력해보면 자 마이너스 23,000에서 지금 오버플로가 발생하고 있죠. 자 이번에는 인트 타입 변수죠. IVR을 선언 후 2만 더하기 22,000 하면 42,000이죠. 그러니까 표현 범위에 있죠. 그리고 정상적으로 이 경우는 이제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인트 타입 변수에 저장해서 사용하라 그죠. 출력하면 정상적으로 42,000 출력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실수를 정수로 지금 타입 변환하는 거죠. 보면 3.141592 더블 타입 실수죠. 자, 인트 타입으로 강제 변환한다. 이죠. 갈로 요거 닫고서 요 인트 써주면 소수점 이하는 다 이제 제거가 되는 거죠. 3만 IVR2에 저장된다. 이거죠. 출력하면 3이다. 이거죠. 자, 이번에는 똑같은 인트 타입 변수 IVR3를 선언했죠. 선언하고 바로 초기한다. 이죠. 5 나누기 2로 초기하죠. 자, 5 나누기 2 하면 이제 2.5죠. 근데 자, 자바는 자, 5 나누기 2 하면 자바는 이제 나눈 결과값 중에 즉 정수 부분만 리턴합니다. 그러니까 2만 리턴이 된다. 그죠? 그러니까 IVR3를 출력하면 2가 출력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CVR이 차 타입이죠. 지금 대문자 A로 초기했죠. 대문자 A에 대한 우리가 유니코드를 한번 알고 싶다. 이거죠. 우리 앞에서 한 거죠. 보면 CVR을 써주고 자, 가로 열고 닫고서 인터 정수 타입으로 타입 변환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IVR4에는 CVR1에 저장된 문자 A의 유니코드가 저장되는 거죠. 그리고 출력하면 대문자 A의 유니코드. 대문자 A 유니코드는 소문자 A 유니코드가 97이죠. 여기에 31을 빼면 되는 거죠. 그게 대문자 A의 유니코드겠죠. 자, 그럼 이걸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같은 EX01 패키지에 인트 타입 캐스팅 테스트 자, 두 개의 바이트 타입 변수 BVR1, BVR2 선언 후 12와 11로 소개했죠. 자, BVR3 바이트 타입 변수 선언 후 자, BVR 더하기 BVR2 하면 자, 마우스 올리면 타임 미스매치 에러가 발생하죠. 지금 바이트 데이터끼리의 더한 결과값은 자동으로 인트 타입으로 변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임 미스매치가 발생한다 이거죠. 우측의 값은 지금 인트 타입 정수인데 좌측은 더 적은 사이즈의 바이트 타입 변수니까 저장을 못한다 이거죠. 굳이 이제 하려면 명시적으로 행변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하는 방법은 자, 갈로를 사용해서 우선적으로 계산한다 이거. 계산한 그 결과를 자, 이런 식으로 바이트에서 바이트 타입 정수로 강제 행변을 해준다 이거죠. 그리고
BVR3의 값을 출력해 보면 자 29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이트 타입 데이터끼리 연산한 결과값은 자동으로 인트 타입 정수로 변환이 된다 그죠? 굳이 저장하려면 자 이런 식으로 바이트 해서 명시적으로 형변을 해줘야 된다 그죠? 자 이번에는 BVR3에 10-11을 하면 20이죠. 정상적으로 저장된다 이거죠. 값이 표현 범위에 있기 때문에. 자 근데 100-120을 하면 타임 미스매치죠. 지금 보면 우측의 결과값은 220이죠. 그러니까 바이트 타입 변수에 저장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인트 타입으로 변환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트 타입이 되니까 BVR3에 타임 미스매치가 나가지고 저장을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10-12는 바이트 타입 변수에 저장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저장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저장 범위를 넘어서면 자 이런 식으로 타임 미스매치가 발생한다 이거죠. 근데 이제 저장하고 싶으면 명시적으로 타입 변환을 해주면 되죠. 근데 출력해 보면 오버플로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지금 220이니까 바이트 타입 변수의 저장 범위를 넘어선다 이거죠. 자 이번에는 쇼트 타입 변수죠. 쇼트 타입 SVR2를 12로 추계했죠. SVR2도 17로 추계했죠. 자 SVR3에 SVR1 더하기 SVR2 더한 값을 저장하면 에러가 난다 그죠. 마우스 올리면 타임 미스매치죠. 지금 변수에 저장된 값을 더한 결과값은 인트 타입으로 자동 타입 변환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장하려면 똑같이 명시적으로 이런 식으로 쇼트 타입으로 명시적으로 타입 변환을 해줘야 된다 그죠. 출력해보면 29가 출력이 되죠. 자 이번에도 쇼트 타입 변수에 저장 시 오버플로 발생하는 경우죠. SVR3에 100-120 하면 정상적으로 저장되죠. 100-120이 쇼트 타입 변수가 표현할 수 있는 범위에 있기 때문에. 3에 이번에는 22,000을 저장하죠. 자 에러가 나죠. 그러니까 저장하려고 하면 쇼트로 명시적으로 타입 변환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SVR3의 값을 출력해보면 오버플로가 발생하죠. 쇼트 타입 변수가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값을 저장했다 이거죠. 자 이번에는 IVR이 인트 타입 변수죠.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정수 데이터를 계산하고 사용하려고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인트 타입 변수에 저장해서 사용하려고 했죠. 실행해보면 42,000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자 이런 지금 3.141592 더블 타입 실수죠. 더블 타입 실수를 그냥 인트 타입 변수에 저장하면 에러가 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명시적으로 인트 타입으로 타입 변환을 해준다 이거죠. 더블 타입 실수를 인트 타입으로 강제 타입 변환하는 거죠. 자 그리고 IVR2의 값을 출력해보면 자 강제 인트 타입으로 타입 변환했으니까 정수 부분만 반환하는 거죠. 그러면 실행하면 3이다 이거죠. 자 이 경우는 이제 원래 값에 손실이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5 나누기 결과값을 IVR3에 저장하죠. 자, 이런 식으로 자바에서는 정수 나누기 정수했을 때 결과값은 정수 부분만 리턴하는 거죠. 목만 반환한다. 정수 부분 반환한다. 5 나누기 2 하면 결과값은 2.5인데 거기에서 정수 부분, 목, 즉 2만 반환하는 거죠. 자, 실행하면 2가 출력이 되죠. 36행에 있는 요 부분을 좀 착각하기 쉽죠. 그러니까 자, 자바에서는 정수 나누기 정수하면 결과값 중에 정수 부분만 리턴한다 이거죠. 자, 이번에는 문자 타입을 강제 타입 변환하는 거죠. 자, CVR은 차 타입 변수에 대문자 1을 저장했죠. 대문자 A에 대한 이제 유니코드를 알고 싶다 이거죠. CVR은 인트로 강제 타입 변환하면 IVR4에는 A에 대한 유니코드가 저장되는 거죠. 자, 실행하면 대문자 A에 대한 유니코드는 65다 이거죠. 앞에 말씀드렸듯이 차 타입도 이런 식으로 타입 변환을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이제 데이터 의미대로 사용하는 게 좋다 그랬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암호화나 뭐 그런 작업할 때는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문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유니코드가 가져와서 여러 가지 변환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 아닌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차 타입을 강제로 타입 변환하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정수 타입에 대한 강제 타입 변환을 한번 실습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수 타입의 강제 타입 변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면 FVR1 플로트 타입 변수로 선언됐죠. 3.25F 플로트 타입 실수로 지금 초기화됐죠. 자, 근데 지금 출석 처리하는데 FVR1은 3.25.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에러가 나죠. 3.25는 뒤에 아무것도 안 붙으면 3.25D죠. 지금 3.25D는 더블 타입이죠. 더블 타입이 지금 플로트 타입보다 더 크죠. 더 큰 타입의 실수를 지금 플로트 타입 변수에 저장하니까 에러가 난다 이거죠. 자, 저장하려면 자, 3.25를 자, 이런 식으로 플로트라고 명시적으로 강제 타입 변환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자, 출력하면 3.25가 출력이 되겠죠. 자, FVR2를 플로트 타입을 선언했죠. 자, 3.25F 더하기 3.25F. 자, 이런 식으로 같은 플로트 타입 실수를 더하면 당연히 결과값도 플로트 타입 실수겠죠. 문제없이 저장된다 이거죠. FVR3가 지금 플로트 타입 선언됐죠. 지금 보면 3.25F 더하기 3.5 하면 에러가 발생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더블 타입 실수하고 플로트 타입 실수가 되어 있죠. 그러면 플로트 타입이 더블 타입으로 자동 타입 변환된다 그랬죠. 그러면 결과값은 0.5D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FVR3는 플로트 타입이니까 저장이 안 되겠죠. 에러가 발생합니다. 자, 저장하려면 자, 요 결과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플로트라고 이런 식으로 타입으로 강제 타입 변환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원래 값이 출력이 된다 이거죠. 자, 다음은 DVR이 지금 더블 타입으로 선언됐죠. 5.25 정상적으로 저장이 되죠. 5.25가 출력이 되겠죠. 자, DVR2도 더블 타입으로 선언됐다 이거죠. 3.25F. 자, 플로트 타입이지만 지금 변수가 더 큰 타입이죠. 그러니까 13.25D로 자동 타입 변환이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저장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문제없이 저장이 된다 이거죠. 자, 이번에는 DVR3이 더블 타입이죠. 자, 보면 5.25F 더하기 13.5 하면 5.25F가 5.25D로 변환되겠죠. 더블 타입 더하기 더블 타입이니까 결과값도 더블 타입이겠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저장이 된다 이거죠. 자, 이번에는 DVR4가 더블 타입이죠. 정수 5 나누기 2.0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지금 5가 정수고 2.0이 더블 타입 실수죠.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적은 타입이 큰 타입으로 변환되는 거죠. 그러면 5.0 나누기 2.0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더블 타입 나누기 더블 타입이니까 보면 2.5가 DVR4에 저장되겠죠. 출력하면 DVR4가 2.5다 이거죠. 이번에는 더블 타입 실수 나누기 실수니까 나눈 결과값 즉 소수점 이하까지 다 저장이 된다 이거죠. 자, DVR4를 자, 이런 식으로 5와 1을 더블 타입으로 명시적으로 타입 변환 후 나눈다 이거죠. 그러면 5.0 나누기 2.0이겠죠. 똑같겠죠, 결과값이. 자, 이번에는 5만 더블 타입으로 변환 후 2로 나누죠. 그러면 5.0 나누기 2니까 이거는 다시 5.0 나누기 2.0이 되겠죠. 결국 앞에 하고 결과값이 같겠죠.
PI 상수를 파이널로 선언했죠. 플로트 타입이다 이죠. 원주율이다 이죠. 3.14159F. ARE가 지금 더블 타입으로 선언됐죠. 0.0으로 초기했죠. 자, 라디어스 15 정수 타입이다 이거죠. 자, 원의 넓이를 구한다 이거죠. 원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이죠. 그러니까 파이 곱하기 라디어스 곱하기 라디어스다 이죠. 보면 파이가 지금 플로트 타입이죠. 그러니까 플로트 타입 3.14F 곱하기 라디어스가 15니까 큰 타입의 기준이죠. 그러니까 15.0F로 변환이 되겠죠. 곱하기 15.0F가 되겠죠. 요 결과값은 결국 플로트 타입 실수가 되겠죠. 근데 지금 에어리아가 라디어스니까 최종적으로는 요 결과값은 더블 타입 실수로 에어리아에 저장되겠죠. 원의 넓이 구하면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에어리아 변수에 저장된 값은 더블 타입 실수다 이거죠. 에어리아가 최종적으로 더블 타입이니까. 그러면 실수의 강제 타입 변환을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EX01 패키지에 클래스 플로트 캐스팅 테스트, 플로트 타입 캐스팅 테스트. FVR을 플로트 타입으로 선했죠. 자, 3.25F. 정상적인 플로트 타입 실수로 초기했죠.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값을 대입하면 FVR1에 3.25라는 값을 대입하면 에러가 나죠. 3.25, 3.25 되죠. 그러니까 더블 타입 실수를 더 적은 타입의 변수에 이런 식으로 저장하면 에러가 난다 이거죠. 저장하려면 자 3.25 써주고 앞에 명시적으로 플로트라고 이런 식으로 타입 변환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저장되죠. 출력해보면 실행해보면 FVR은 3.25다 이거죠. 명시적으로 자 요걸 5로 바꾸면 FVR에는 최종적으로 5.25가 저장되겠죠. 실행해보면 자 5.25 저장되죠. 자, FVR2를 플로트 타입으로 선언했는데, 자, 초기 값으로 지금 3.25F 더하기 3.5F. 플로트 타입 더하기 플로트 타입은 결국 결과값은 플로트 타입이겠죠. 그러니까 문제없이 저장이 되겠죠. 자, 근데 3에서 자, 3.25F 더하기 3.5 하면 자, 이 경우에는 에러가 발생하죠. 타임 미스매치죠. 그러니까 요 우측에 있는 요 값의 최종 결과 값은 3.5가 지금 더블 타입이니까 더블 타입 실수죠. 그걸 플로트 타입 변수에 저장하니까 에러가 난다 이거죠. FVR2 값을 출력해 보면 6.75다 이거죠. 요 12행에 있는 요 경우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플로트 타입 변수에 저장하고 싶으면 앞에 플로트라고 해주고 타입 변환을 명시적으로 타입 변환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출력 실행해보면 FVR3 6.75도 있죠. 요걸 3.5를 10.5로 바꾸면 자, 13.75다 이거죠. 자, 이번에는 더블 타입 변수 DVR을 선언했다 이거죠. 자, 5.25라는 값으로 초기했죠. 정상적이죠. 실행하면 DVR는 5.25다 이거죠. 자, DVR1을 더블 타입으로 선언했죠. 자, 그리고 13.25F로 지금 초기한다 이거죠. 자, 플로트 타입 실수를 더블 타입 변수에 대입하면 13.25D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학습하는 것처럼 이제 자동 타입 변환이 된다 이거죠.
실행하면 13.25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죠. 요 내용은 다음은 이제 DVR3를 더블 타입을 선언 후 5.25F 더하기 13.5 이런 식으로 저장하면 정상적으로 저장되죠. 5.25F가 5.25 D로 변환되는 거죠. 그리고 13.5 D하고 대지니까 더블 타입이죠. 결과값이. 그걸 더블 타입 변수에 저장이 되니까 정상적으로 저장된다 이거죠. 이거는 최종적으로 계산된 값이 더블 타입 실수다 이거죠. 그걸 DVR3가 더블 타입이니까 정상적으로 저장된다 이거죠. 실행하면 18.75다 이거죠. 이번 DVR4를 더블 타입 선했죠. 자, 5 정수를 지금 2.0 더블 타입으로 나누죠. 그러면 큰 타입이 기준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5.0D 나누기 2.0D가 되는 거죠. 결국 최종 결과값은 더블 타입 실수다 이거죠. 실행하면 자 2.5 실수 나누기 실수하면 나눈 전체 소수점까지 결과값을 다 구할 수 있다 이거죠. 정수 관계 타입할 때는 5 나누기 하면 정수 나누기 정수하면 결과값 중에 정수만 리턴했죠. 자 이런 식으로 자바에서는 실수 나누기 실수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계산하는 방법대로 실수부까지 다 리턴한다 이거죠. 자 이번엔 DVR4를 자 5와 2를 각각 명시적으로 더블 타입으로 타입 변환을 해준다 이거죠. 그러면 결국 결과값은 똑같겠죠. 실행해보면 자 2.5다 이거 똑같다 이거죠. 자 5만 더블 타입으로 타입 변환해 주는 거죠. 2는 정수를 나눈다 이거. 결국 이것도 결국 2가 2.0D로 변환되겠죠. 실행해보면 자 똑같이 2.5다 이거죠. 큰 타입이 항상 기준이다 이거죠. 자 이번에는 PI 상수를 지금 플롯 타입으로 선언하고 3.14159F로 초기했다 이거죠. 파이는 원조율이죠. 원조율은 변하지 않으니까 상수를 선언했다 이거죠. 자, 원의 넓이를 저장하는 변수 에어리얼 선후 0으로 초기했다 이거죠. 자, 그리고 원의 반지름을 저장하는 변수 라디어스를 인트로 선언했죠. 자, 10으로 초기했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원의 넓이를 구한다 이거죠. 원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이죠. 자, 보면 파이가 지금 플로트 타입이죠. 라디어스가 지금 인트 타입이니까 또 요거는 결국에는 큰 타입이 기준이니까 결국에는 3.14159F 곱하기 15.0F 곱하기 15.0F가 되겠죠. 결국 결과값도 이제 플로트 타입이겠죠. 근데 결과값이 플로트인데 자 에어리아가 결국에는 더블 타입이니까 최종 결과값이 플로트 타입 실수에서 더블 타입 실수로 변환이 되는 거죠. 결국 실수가 되는 거죠. 실행해보면 자 원의 넓이는 706해서 최종적으로는 더블 타입 실수가 출력이 된다 이거죠. 자 실습을 해봤는데 37행부터는 여러가지 데이터 타입을 이용해서 원의 넓이를 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41행에 보면 자 이런 하나의 수식에 여러가지 데이터 타입이 지금 섞여 있죠. 그러면 우리 앞에서 학습했는 것처럼 큰 타입을 기준으로 각각의 데이터 타입을 다 변환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변환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코딩을 하다가 다른 수식에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데이터 타입이 나오면 항상 큰 타입으로 다 변환해 놓고 계산하라 이거죠. 자 이상으로 이제
타입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타입 변화는 8개 자바 기본 데이터 중에서 수치 타입 데이터 있으면 가능하다 그랬죠. 수치 타입과 논리 타입에서는 타입 변환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기본 타입과 참조 타입 사이에는 타입 변환이 불가능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타입 변환에 대해서 해봤죠. 코딩하다가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큰 타입으로 다 변환한 후 연산을 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데이터를 우리가 원하는 형식으로 출력하는 방법, 콘솔로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잠깐 했지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2에 7 하면 2 곱하기 10에 7승이죠. 근데 앞에서 실습했듯이 프린트NL을 출력하면 어떤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지수로 출력되고 어떤 경우에는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실수 형식으로 출력되고 이런 경우가 많았죠. 근데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값을 출력할 때 일정한 형식, 예를 들어 지수 형식이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실수 형식이든 일정한 형식으로 출력하고 싶다 이거죠. 그걸 우리가 명시적으로 지정해주면 자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원하는 형식대로 출력할 수 있다 이거죠. 그걸 한번 알아보겠다 이거죠. 콘솔로 우리가 원하는 형식대로 출력하기 위한 방법은 자 있죠. printf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이제 출력한다 이거죠. printf 메서드 출력 형식과 서식 지정 종류죠. 우리 앞에서 콘솔로 출력할 때는 println이었죠. ln이 라인이라는 약자죠. 지금 보면 printf죠. f. 자, 구분을 해주세요. printf 메소드의 출력 형식 똑같이 시스템 클래스에 적용합니다. system.out.printf다 이거죠. 자, 그리고 갈로 열고 닫고 해서 출력할 형식을 지정해 주면 된다 이거죠. 이거 보면 쌍따옴표 안에 퍼센트 기호를 써준다 이죠. 퍼센트 기호 써주고 자 옵션을 지정해주고 그리고 서식 지정자를 지정해준다 이죠. 그리고 콤마에서 값을 설정해주면 요 값을 요 앞에 있는 설정한 형식대로 출력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보면 있죠. 옵션 출력값의 필드 폭과 소수점의 자릿수를 지정한다. 그러니까 출력값 출력하는 값 있죠. 요 몇 칸에 출력할 것인가. 그 필드 폭을 지정한다 이거죠. 그리고 실수 출력 시 소수점에 몇 자리까지 출력할 것인가. 그걸 지정해 준다 이거죠. 서식 지정자 출력될 데이터 타입을 지정한다 이죠. 그러니까 요게 실수이면 이제 실수 형식으로 출력하라. 문자이면 문자 형식으로 출력하라. 문자열이면 문자열 형식으로 출력하라. 이런 식으로 지정하는 서식 지정자다 이거죠. 자, 값은 출력될 데이터죠. 자, 얘가 있죠. 자, 시스템 단위 프린트LN에서 자, 보면 자, 지금 쌍따옴표 안에 퍼센트 쓰고 마이너스 6.3F죠. 그리고 요게 이제 출력할 값이다 이거. 3.142로 더블 타입 실수를 요 형식으로 출력하라 이거죠. 보면 이제 의미가 있죠. 보면 출력 공간을 6칸 확보한다. 요게 6이 문자가 들어갈 자릿수를 6자리를 확보하라 이거죠. 확보하고 난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죠. 마이너스는 출력할 때 마이너스니까 왼쪽부터 데이터를 채워서 출력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3은 이제 소수점 아래 세 자리까지 출력하라. 그리고 F는 플로트 약자겠죠. 그러니까 실수를 출력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3.142로 실수죠. 그러니까 이제 종합해 보면 6간을 확보한 후 왼쪽에서부터 3.142로 실수를 소수점이야 세 자리까지 출력하라 그런 뜻이죠. 소수점이 세 자리까지 출력하니까 네 자리에서 반올림 됩니다. 그러니까 3.141호니까 세 자리 수가 1이니까 5에서 반올림 해야 되죠. 그러니까 3.142까지 출력이 된다. 이죠. 출력하는 거 보면 이제 왼쪽부터 출력하네요. 그러니까 소수점도 한 칸을 차지합니다. 3.142가 되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칸은 비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출력한다 이거죠. 여기 있죠. 3.142. 맨 마지막에 자리는 비게 된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출력한다 이거죠. 여러 가지 서식 지정자죠. 보면 아까 %F 써봤죠. %F 10진수 실수를 출력하는 포맷이다 이거죠. 이게 앞에 %를 쓴다 이거죠. %D, D는 10진수 정수죠. %는 옥탈의 약자겠죠. 8진수 정수를 출력하라. %X는 이제 16진수 정수로 출력하라 이거죠. %N은 지수 형식으로 출력하라 이거죠. %C는 문자로 출력. %S는 문자열로 출력하라. 자, 이런 의미입니다. 실제 앞에서 배운 printf와 서식 지정자로 이제 정수 출력하는 예제다 이거죠. 보면 너미를 인트로 선언했죠. 543을 저장했다 이거죠. 보면 시스템.out printf에서 자 %d하고 역슬래시는 우리 앞에서 배웠죠. escape 문자 출력 후 줄을 바꿔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는 println을 쓰니까 자동으로 출력하고 줄을 바꾸는데 지금 printf를 쓰니까 자 이런 식으로 printf에서 이제 원하는
데이터를 출력 후 줄 바꾸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역슬래시를 쓰면 된다 이거죠. %d죠. 그러니까 지정한 너밀 변수 543을 10진수 정수를 출력하라 이거죠. 그러면 543을 출력한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d를 출력할 때는 이제 왼쪽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출력한다 이거죠. 시스템 자체 프린트F에서 이번에는 너밀의 값은 %d입니다 해서 역슬래시죠. 그러니까 요 콤마 다음에 너밀을 지정해 주니까 너밀의 값을 문자열 중에 요 위치에 출력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너밀의 값은 543입니다가 출력이 되죠. 프린트F에서 %10d 역슬래시 n이죠. 그리고 너밀을 출력하라. 이번에는 %d가 아니라 10이라는 옵션이 적용됐죠. 보면 10칸을 확보하면 오른쪽부터 채우면서 출력하래요. 자, 여기 출력했죠. 보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10칸을 확보하는 거죠. 10칸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칸에 3, 그 다음에 4, 5 이런 식으로 출력한다 이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7칸은 남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출력한다 이죠. 자, 이번에는 프린트F에서 %-10d죠. -10d는 똑같이 10칸을 확보하면서 출력하는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왼쪽에서 출력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보면 543에서 왼쪽부터 출력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출력하니까 3 다음에 있는 7칸은 빈 공간이 되는 거죠. 프린트F에서 이번에는 010d죠. 의미가 10칸을 확보한 후 오른쪽에서부터 출력하는데 나머지 칸은 0으로 채워라 이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7자리가 다 0으로 채워졌죠. 프린트F에서 너밀 8진수 출력하는 거죠. 8진수 543을 8진수 출력하면 1037이다 이거죠. %x 16진수로 출력하죠. 21f다 이거죠. 대문자 x라면 이제 16진수 중에 f가 대문자로 표기된다 이거죠. 자체를 출력하고 싶다 이러면 이런 식으로 두 번 써주면 된다 이거죠. 출력하면 자 %d는 자 해서 요게 %d가 있으니까 500이 요 위치에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d는 500 출력 이런 식으로 %를 출력하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를 하나 더 써주면 된다 이거죠. 자, 이번에는 프린트F로 실수 출력하는 예제죠. 너미를 플로트 타입을 써냈죠. 6.5, 25 요거는 6.5 곱하기 10의 5성이죠. 자, 너미는 더블 타입을 써냈죠. 보면 초계값이 7.654221 E-5D 그러니까 7.65 해서 곱하기 10의 -5성이죠. 넘3도 더블 타입이죠. 지금 보면 3121점에서 자, 이런 소수점 자리가 있는 실수로 선택했다 이거죠. 자, 프린트F에서 %f 이번에는 실수로 출력하는 거죠. 너밀을 %f 실수로 출력하라 이거죠. 출력하면 6.5 곱하기 10의 5성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소수점 이하 자리가 있는 실수로 출력한다 이거죠. 65만 점 0000이다 이거죠. 자, 이번에는 프린트F 다음에 옵션 있죠. 15.5f F니까 일단은 실수를 출력하는 거죠. 15라는 의미는 앞에서 한 것처럼 15칸을 확보하라 이거죠. 15칸을 확보한 후에 자, 5니까 너밀의 실수 중에 소수점에 5자리까지 표시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6자리에서 반올림되는 거죠. 자, 출력해보면 자 15칸 확보하고 오른쪽에서부터 채워지는 거죠. 채워지니까 자, 보면 너밀이 지금 6.5 곱하기 10의 5성이니까 오른쪽에서부터 채워진다 이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칸은 남는 거죠. 자, 이번에는 프린트F에서 %-15.05F니까 방금 앞에서 한 옵션하고 같은데 부호만 다르죠. 그러니까 15칸을 확보한 후 왼쪽에서부터 출력하라 이거죠. 자, 이번에는 프린트F에서 %f 역슬래시에서 너미를 출력하는 거예요. 너미가 자 7.65 해서 10의 -5성이니까 자 보면 실수 형식으로 출력되는 거죠. %15.9F니까 똑같이 15칸 확보한 후 오른쪽에서 채운다 이거죠. 보면 15.9니까 10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 이거죠. 세 번째 프린트F는 지금 위하고 지금 옵션이 같은데 마이너스만 붙었죠. 그러니까 왼쪽에서부터 출력을 하는 거죠. 이번에는 프린트F에서 넘3을 지수 형식으로 출력한다 이제 넘3 자 3123점에서요. 쭉 소수점인데 자 이런 식으로 지수 형식으로 출력하는 거죠. 3.12에서 2 플러스 03 %15.72 넘3이니까 요 2니까 지수 형식으로 출력하는데 지금 15칸 확보 후 소수점의 8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7째 자리까지만 출력하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 이거죠. 세 번째 프린트F는 마이너스가 앞에 붙었죠. 그러니까 왼쪽에서부터 채워진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에서 배운 정수나 실수는 방금 배운 프린트F 메소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식대로
콘솔에 출력할 수 있다 이거죠. 자,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